일상수행요법, 그렇죠. 1조, 그렇지. 지난 시간에 이제 일상수행요법 처음 1조를 좀 이제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오늘은 1조하고 2조하고까지를 하겠습니다. 1조하고 2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란함하고 어리석음, 고구만 다르고 다 이게 다른데, 방법은 아주 다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1조를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래. 심지라 하는 건 우리, 마음 바탕을 말하는 거고,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두 가지가 모순이 되잖아요. 없는데 있어진다. 이렇게, 없건만은 있어진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심지라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음도 없다. 두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요란해질 수도 있고 요란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건만은이라는 말은 그 없다는 말은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란함이 없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요란해지냐? 경계를 만나서 끌리면 요란해지고 안 끌리면 요란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그래서 끌리지 않음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요란함이란 왜 생기냐 하면 우리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끌렸을 때 생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지라고 하는 것은 저장의식 탱크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그 경계를 만나면 그 저장한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장했던 게 튀어나온다 이거죠. 과거에 뭔가를 저장해 놓으면 그 습관이 딱 튀어나오는 거고, 하나는 경계에 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합에서 요란함이 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요란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산란해서 경계에 끌려서 고요하고 안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희로애락, 애호욕의 감정이 술렁거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안으로.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려 동하는 걸 말한다. 이 두 가지. 바깥으로 경계에 동하고 안으로 감정이 이렇게 안정을 얻지 못하고 술렁거리는 것을 이걸 요란함이라고 이렇게 한다. 원인은 습관과 업력, 그 다음에 경계에 끌리는 것. 요게 이제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없게 할 것이냐? 이 경계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경계에 지배되면은 요란해지고, 경계를 내가 지배를 하면 요란해지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있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내가 경계를 지배하느냐?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경계에 지배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소리가 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아까 그랬죠. 영지가 경계를 대야 돼. 습관과 업력에 끌리면 요란함이 생기고, 경계를 따라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하면 여의면, 경계를 따라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영지가 경계를 비추되 그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요란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 정탄종 강님이 말씀하신 이 자성의 원리란 말이죠. 반드시 자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그런 원리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자성의 원리를 따라서 요란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그라는 데 있어요. 그 요란함.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느니 그 요란함이란 게 뭐냐? 그 요란함이란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예? 과거, 현재 내가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지는 그건 현재 요란함이고,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이제 과거에 끌렸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요란함이고, 미래의 요란함이란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미래 반드시 요란해질 일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반드시 다음번에 요란해질, 내일 요란해질 일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그건 미래 요란함이잖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현재 내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그 요란함,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 중에 현재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핵심의 요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게 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은 요란함이 일어났는데 그걸 없앤다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했어요. 없게 한다는 건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없앤다는 건 remove 아니에요. 제거한다 했어요. 그 제거하는 게 아니라 by letting go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by letting go라거든요. of 이렇게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 요란함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거 세우자. 세운 거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요란해졌으니까 본래 내 모습을 세우자 이거예요. 본래 내 요란하지 않은 모습을 세우자 이거예요. 요란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요란하지 않은 그 내 모습을 세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핵심은 경계를 당해서 일단 멈춰라 그래요. 일단 멈춰라. 예? 일단 멈추어서 어떻게 해요? 멈춘 다음에 뭐를 해요? 여기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멈추어서 뭐를 보냐면 경계를 보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경계를 보면 내 마음을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래 요란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돌아가라 이 소리예요.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라. 온전한 정신은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일심이 흩어진 걸 일심을 회복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냥 탁 집중이 되면 일심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막 떠들면 탁 흩어지잖아요. 그 일심이 흩어지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착 집중하면은 다시 모으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요란한 거예요. 요란한 거를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마음 요란한 게 없었는가 있었는가 살핀 다음에 본래 그 자리로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일심을 회복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것이 순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돼요? 일단 멈추는 것이 1번이에요. 멈춰서 살펴서 돌이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킬 것이냐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일단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작용을 멈춰서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본 후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돌이킨다. 요거를 몸살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계를 만나면 몸살돌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조 공부가 1번이면 몸살돌이에요.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이렇게. 근데 이 중에 멈춰서 살피는 것까지 멈추면 2분의 1이란 2분의 1. 살피고 근데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이게 돌이킬 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하면은 그 순간을 살펴 알기란 말이죠.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진 마음 바탕을 원래 요란함이 없는 온전한 마음 바탕으로 돌이키는 요긴한 방법이 있다. 아주 이제 요긴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 경계를 대해서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라 했어요. 내가 요란해 그 순간을 딱 포착해야 돼. 그 1초도 안 걸려.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10분 있다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막 몇 시간 가요. 그 순간 발견하면 그냥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그 순간 딱 잡아야 돼. 그 순간 딱 사진을 딱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란 순간을. 우리 마음은 미미해서 경계를 해서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딱 알면 일어난 요란함은 제 스스로 없어요. 레딩 고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냐. 만약 요란해진 다음에 막 이거를 안정을 시키고 법회를 가고 막 이런 쌍소문 외우고 안 된다 이거도. 집에 가서 막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순간을 딱 이렇게 포착하라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은 못하는 거죠? 여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 그 순간 놓치고서 요란해갖고 그냥 난리를 부리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렇게
이게 오래 가는 수도 있어요. 어떤 게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두 번째, 딱 이렇게 멈춰서 자기 마음을 살펴라요. 어떻게 포착하냐 하면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춰서, 경계를 멈춰서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살피면 그 순간이 탁 포착되는 거예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포착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조라고 한다 이거죠. 마음대조라고 한다. 이게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면 마음대조가 되는데 바로 조금 탁 포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딱 포착이, 그 순간에 포착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병원에 가서 일한다 했죠? 병원 일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한참 하고 있는데, 경계가 옆을 싹 지나간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간 포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무 없을 때 그냥 경계가 지나가면 집중을 해서 포착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경계가 딱 옆을 지나가요. 내가 누구하고 손님하고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지나가다가 말고, 나한테 심한 얘기를 하고 딱 지나갔어요. 근데 손님은 가버렸는데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또. 그거 생각할 수가 없어. 지나간 손님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심지는 이미 요란해져 갖고, 자꾸 진행해요. 일은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모순된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항상 일하다 보면 그냥 이 중간에 요란해진 것 같고 이게 한다 이거죠. 이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경계를 대하면 저기가 오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가 왔다 그게 탁 생각만 하라 이거죠. 생각을 한 다음에 마음 대조할 게 아니라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내 마음이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하고 대중 잡는다는 건 대략 해야를 짐작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옆을도 대충은 봐야 되잖아요. 옆에도 뭐가 차가 오는지 대충은 봐야지. 앞은 봐야 되는데 옆을 자세히 살피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쭉 하다가 대략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고 있냐 안 끌리고 있냐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을 하면서도 알아요. 내 마음이 끌리고 있네. 이렇게 포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은 하면서도 이거는 포착은 따로 해버려요. 그러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이 대중 잡는다는 말이 우리 마음공부 핵심적 원리예요. 이 정전에 나와 있어요. 정전에 여러 번 이렇게 대중 잡는다가 나와요. 여러분이 대중 잡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마음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을 거예요. 이제 한번 이게 해봐요. 가서 연구실에 가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잘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 요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지도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를 갖고 내 마음이 요란해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대중을 잡아요. 그러면 절대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서 요게 포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중도 못 잡고 대조도 안 해갖고 탁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은 포착을 못 해갖고 마음이 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요란해졌어 이미. 이거 안정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안정할 것이냐 하면 그거는 경계를 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 관심 돌려 집중하기란 말.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그 요란한 마음을 없애는 말은 거기다 관심을 안 둬야 돼. 요란한 마음이다 관심을 안 두면 없어져요. 관심을 두면 이게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 마음 바탕을 잘 살펴서 경계에 끌려 일어난 생각들을 알기는 하되, 알긴 하되 짝을 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 마음과 친구를 하면 안 돼. 요란해졌는데 막 요란해졌는데 거기다 이제 친구를 해요. 그 말 맞아. 정말 억울해. 막 억울한 마음 있는데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억울해. 그냥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가 맞아. 그러고 더 요란해져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막 둘이서 이제 짝을 해요. 요란한 마음하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짝을 해갖고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계에 끌려 일어난 생각들을 짝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평소에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데 집중을 해갖고 이걸 잊어버려야 돼. 뭔가 자기 집중이 되는 데다 집중을 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우리가 하늘의 그냥 영불이나 좌선이나 뭐 이런 땅 전문 외우는 것도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이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욕심나는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하고 이게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싸우는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싸우는 정신인데 싸우지는 말고 싸울 듯한 정신만 가져요. 이렇게 싸울 듯한 정신만 가지면 안 끌린다 이게.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다 끌려가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 많이 끌려간다더라니까. 유튜브에 끌려가면 유튜브를 보면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확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있어요. 우리 황영경님도 싸우는 정신을 갖고 누가 싸우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중에 이런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이제 다리 연구로 이제 가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분까지만 정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1조는 정신수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공부고, 일상생활 2조는 사리 연구를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공부란, 실습하는 공부란 말이죠. 그럼 우선 사리 연구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사리 연구가.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관계된 일을 사라고 그래요. 사무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사무실이죠. 창고는 사무실이라고 안 그래요. 사자가 붙으면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물을 본다. 그러면 사람이 일하는 거죠. 그렇죠. 로봇가 일하는 건 사무 본다고 안 그래요. 로봇가 사무 본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사자는 무조건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이렇게 돼. 사물을 본다. 사무실 이렇게 했죠. 사라는 건 인간의 시비예요. 이제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일은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다 이렇게. 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말해요. 이 우주에 있는 이치, 자연 법칙도 이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의 법칙도 이치고 이치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이하고 이치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하고 이치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하고 이치를 알아야 되느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 속에 났다가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일과 이치에서 죽어버린다. 또 일과 이치 속에 나기 때문에 사람은 일하고 이치를 빼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한번 생각해봐요. 일 안 하고 살는가? 이치라는 건 내가 뭘 공부를 하면 다 원리가 들었잖아요. 일과 이치 속에 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과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한번 봐봐요. 일과 이치를 모르고 살면 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지 맘대로 사는 게 옳고 그렇고 이렇고 이런 걸 모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이게 일을 모르면 그렇게 12회를 모르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옳고 그렇고 이렇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앞길에 파란 고해가 끈이 없어요. 사람이 옳고 그렇고 이렇고 이런 걸 알아서 그걸 판단하지 않고 살면 파란 고해가 한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고 생로병사의 이치를 모르고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이치를 모르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이 사리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앞길에 패가망신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 말하면 이 사리를 모르면 패가망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한 사람, 뭐를 잘못해갖고 죄를 진 사람, 뭘 안 할 일을 해갖고 배가 망신한 사람, 엄청 많아요. 사기꾼한테 이렇게 넘긴 사람, 지난주일에는 보이스, 열심히 모았다가 5천만원 탁 보이스 뜯긴 사람, 있어요. 여기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저중 나와요. 너무나 지능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이게 좀 사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제 얻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서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는 배우고 묻고 배워야 된다. 지식을 넓혀가고 안으로는 진리를 연마하고 의도성리를 연마해야 한다. 안으로 진리를 연마하고 바깥으로 묻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과 이치 사이에 살고 있으니 다단한 모든 일의 12예와 이치의 대소유물을 차후간 이걸 깨달아 알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정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요란히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면 일상수행요법도 있고 상시훈련법도 있고 정규훈련법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식을 배우고 안으로 진리를 연마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전부 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 갔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진리를 연마하는 거고, 대학에 들어간 것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진리를 연마하고 바깥으로 지식을 배워서 사리를 연구한다 이거죠.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의견교환, 스승의 감정, 의도연마, 수행증득, 문사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그 다음에 닦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리 연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사리를 연구하면 마음이 어리석어지지 않아서 어떤 경계를 당해도 어리석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붙여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알아낸다 이거죠. 사리 연구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들에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걸 다 해결해내는 게 이게 사리 연구력이에요. 연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력.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어도 딱 해석해내요. 그게 잘 안 되면 그 연구력이 부족한 거예요. 연구력.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못하고 막 쩔쩔 매는 거는 수양력보다는 연구력이 부족해요. 연구력.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더라도 바르게 판단하고 이게 빨리 판단한 지혜의 힘이 생긴다. 이걸 반야대지라고 한다. 부처님은 반야대지를 해서 모든 걸 그냥 단번에 비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반야대지. 어떤 거를 갖다 놔도 환히 통찰해서 아는 거죠. 부처님은 이 3000년 전에 살았는데요. 내 빛은 3000년 후에도 다 안다. 다 비춰한다. 수만 년 후라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반야대지를 한번 얻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갖다 집에서 막 책을 읽으면서 막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사리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생활하는 그 중에서 생활 속에서 사리 연구하는 방법이 일상수행력 위주예요. 생활 속에서 사리 연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르게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어리석음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엮었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어리석음이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해를 세우자. 왜? 경계에 끌려서 어리석어지고. 경계에 끌려서. 그러면 어리석음이란 걸 알아야 돼.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 어리석음이란 건 뭐냐면 그 대소유무와 12예를 몰라서 밝고 지혜롭지 못한 마음 상태, 진리를, 그러니까 사리를 몰라서 어두운 마음 상태를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사리를 몰라. 진리에 바탕하지 않는 분별의 마음. 그렇죠? 그래갖고 요건데,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 바탕, 성품, 자기의 본래 마음짜리, 참나, 이에 대한 무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허위와 사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안으로는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디 인과의 진리가 어디 있냐, 그런 게, 그 어리석음이에요.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어리석음인데, 그걸 우라 그래. 우라고 하는 거는 허위와 사실을 구분 못하고 그냥 전혀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근데 치라는 게 있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긴 아는데 염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남을 알긴 아는데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고, 허위와 가식을 꾸미는 마음이고, 염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병든 마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리석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 거짓을 꾸미는 마음, 허위와 가식을 꾸미는 마음, 알긴 알되 염치가 없는 마음, 이거를 치심이라 그래요. 근데 우라고 하는 건 진짜 몰라요. 그냥 어리석어요. 그래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은 그냥 착하긴 한데 어두워서 뭘 사리를 몰라, 알텐지도 몰라. 이거는 우고, 사람은 똘똘하긴 한데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염치가 없어갖고 막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건 요거 치라 이거죠. 이게 두 가지 어리석음인데 둘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라는 건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몰라서 사리를 몰라서 지맘대로 산다 이거. 대소유무와 사리를 모르고 지맘대로 사는 걸 우라 그래요. 우자라 그러잖아. 우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치심이에요. 치심. 알긴 아는데 염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심이란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좀 무시했어요. 나를 무시했어. 그랬더니 마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시하면 그냥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해.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정말 쪼그러들어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비하함. 요거 치심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 열등감이 한번 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 그냥 나타나. 때로 누가 한번 나한테 무시했으면 열등감이 딱 들었잖아요. 창피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가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게 치심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건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병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커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 다 갖고 있어요. 원래 이제 사람 몸에 암이라는 요소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계를 만나면 탁 자라나잖아요. 그 치심이라는 게 다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우울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참 치심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이거 죽었다 깨도 이거 못 알아요. 여기서 한번 작정을 하고 하면은 이 치심을 없앨 수가 있어요. 치심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시도 때도. 이 치심이 모든 어리석음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 우는 몰라서 그런 건데 이거는 알긴 아는데 그냥 이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치심을 보라 이거죠. 다리에 똑똑히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것. 이게 치심이고. 번연히 알면서도 모른 채 뚝 잡아떼는 것도 치심이고. 살생, 도둑, 간음 등 중죄를 지으면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죠? 나쁜 일, 죄를 지면 불의한 줄 알면서도 입으로는 말을 잘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욕심, 감정, 충동에 못 이겨서 그 업을 자꾸 짓는 자. 이게 치심이에요. 알긴 아는 그 사람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습관에 끌려 막 하는 게 치심이라 이거죠. 부끄러운 일에는 뻔뻔하게 굴고, 아니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하는 자. 남한테 막 속여먹고 사기치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뻔뻔해요. 아무치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옷을 좀 오늘 허름하게 입었는데 여기가 좀 묻었어요. 그럼 막 부끄러워서 이걸 숨기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안 부끄러워도 될 거예요. 좀 옷이 좀 허름하면 어때요? 괜찮은데 그냥 남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못 들는데 진짜로 잘못 속인 건 뻔뻔하고 아무치도 이걸 사기 치심이라 그래요. 이게 없냐? 그럼 우리 속에 조금씩 있어요. 막. 니꾸만큼씩 그런 요소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계를 만나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뿌리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 계행의 범가를 하였거든 즉시 참에 계과하면 선인 될 것을 부끄럽다 하여 남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죄심을 고칠 줄 모르는 자. 죄를 지었으면 빨리 참회하고 반성하고 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끝나는데 자꾸 부끄럽다 숨어서만 다니고 죄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치심이라 이거죠. 그렇죠? 무엇인가 좀 알면 상이 끌려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자. 내가 학식이 있고 행동이 얌전하면 내가 무슨 잘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남이 다 알아줘. 그런데 지가 나와서 지 자랑하고 다녀. 지가 지 자랑하고 다니면 이거 치심이라 이거죠. 어머니들 좀 자기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 가면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좀 사실은 치심은 치심인데 뭐 하도 좋아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좀 봐주라 그렇긴 한데
이게 무슨 일을, 이게 다 하면 적공을 들여다 제 욕심이 안 되면 중도 입회하는 자. 뭔가 하다가 욕심이 마음에 안 차면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자. 이게 말하면 심중에 무슨 죄가 있으면 해탈을 못치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 같은 죄인이 무엇할 것이냐 하고 자포자기하는 자. 자포자기하는 자, 열등감, 무월감, 뭐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게 많아. 우울증, 뭐 전부가 치심이에요. 이것이 마음 공기, 진심, 탐심, 진심,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치심이. 그래서 이건 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평생에 생전에 남에게 질시와 천대를 받고 사후에는 축생으로 떨어져서 죄고 약형을 받게 되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부지런히 닦아서 이 반야의 해광으로서 이 암흑의 치심을 격퇴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에는 어떤 치심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치심 언제 생겼냐? 초등학교 때 생긴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때로때로 나타나고 쑥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갔고 다 이 무슨 온갖 걸 다 시키니까 내 마음을 살펴봐서 어떤 치심이 있는가 뭐 아주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 어떨 것이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마음속엔 치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마음 치심이 없는 게 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원래 치심이 없다. 치심이 원래 없는 거다 하고 암흑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원래 치심이 없는 그 자리,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에 비추면 딱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에 딱 잡아가고 없애버려야 돼. 이제 요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간 한번 각자의 속에 있는 치심을 발견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냐. 바로 그 순간 포착해서 원래 없는 자리 비춰보면 딱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멈추어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서 그 다음에 그걸 비춰 없어버린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치심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뭐가 어려우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사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리에 틀리면 그게 어리석은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멈추어서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멈춰서 생각해갖고 판단을 얻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치심이라는 거는 안에 일어난 요거는 이제 이게 작동하는 건데 어떤 말하면 일단 멈춰서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으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게 되거든요. 요거 이제 관생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이제 한번 단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일상수행요법 보면 이렇게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을 이게 말하면 멈추어서 살펴서 온전한 마음바탕을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관찰해라. 대소이물을 관찰한 다음에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어라. 요까지를 하면 어리석음에 벗어나. 비록 마음속에 치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단 멈춰서 이게 옳은 얘기냐 그런 얘기냐 생각을 해갖고 판단해서 바른 판단을 얻어서 행하면 절대로 거기에 끌리진 않는다. 일어나긴 하더라도 끌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멈춰서 관찰해서 생각해서 판단하라. 그래서 몸살돌 관생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돼. 자꾸 옆에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누구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그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놓아두고 생각해라. 하다가 모르겠으면 놓아두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를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을 해갖고 판결을 해서 해야 되고 모르면 놓아뒀다 이렇게 생각을 기다려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물어보는데 이 치심을 없애는 게 이게 문제예요. 치심이라는 거는 이게 말하면 이 마음 병이 드러났는데 그 순간에 딱 이게 치심이다 알아갖고 원래 우리 마음속엔 치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치심을 없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를 없애는 거는 우리 생각을 해갖고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하고 해갖고 없애고 치심을 없애는 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치심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가 비추어서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리연구를 통해서 이 지혜를 단련하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일상생 1조와 더불어서 2조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틈만큼 경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교전을 자꾸 읽는 습을.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0분 내 20분 읽어요. 대종경, 많은 작은 경전을 10분 내 20분 읽고 뭐 시작해요. 그냥 딱 시작할 때 10분 내 20분 읽고 시작해요. 경전을 읽고 시작하는데, 경전법교를 매일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습관 들여서요, 아침에 가기 전에 경전을 읽고 시작하면요, 그날에 이제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다. 경전 연습을 하게 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의두연마라는 게 있어. 의두연마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의두연목이 있잖아요. 의두연목도 있고 뭐 어떤 모르는 문제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를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만 보면 간에서 그냥 반드시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만 보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를 보기 배웠는데, 지금도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딱 멈추고 가만히 연구하는 걸 의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의두연마, 우리 학문에 대한 건 의두연마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말고 진리적인 거에 대한 의두연마, 우리 교전에 보면 의두연목도 있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바뀌냐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의두연마를 이렇게 커는 의두성리를 연마할 줄 알아야 이 지혜가 밝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 매일같이 의두연마를 해요. 산에 꼭 산에 가서 의두연마하고, 여기 도서실 같은 데가, 정독 도서실 돌다가 의두연마하고 해서 매일같이 그 의두는 한 5분만 하는 거고, 경전은 한 10분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면 이 정전에 있는 그대로 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의두연마도 하고, 연불자선도 하고, 경전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합쳐 1시간만 하면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진리에 말하면 이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는 그 진리적으로 사는 연습을 자꾸 해서 다리 연구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活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열리게 돼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법으로 살게 되면 처음에는 나 하나가 마음이 안정되는데, 그 다음에는 차차로 가다 보면요, 그냥 자기가 아프게 취직이라든지 뭐든 이게 샥 다 풀려버려요. 응? 다 풀려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원남교당에 청년을 했었는데, 거기서 막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한참 몇십 년 지나 보니까 장관이 돼 있더라고요. 중서 무슨 장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불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대로 이렇게 진급을 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으로 생활하는 걸 단련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앞길은 열리고, 동시에 또 자기 집안도 이게 가문이 열리게 되고 집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번 자기 복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